근데 제가 사실 제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은 재개발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미친 여자 보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준입니다. 네, 제가요 필명을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별명을 이렇게 지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부동산 미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에 미친 여자입니다. 네, 사실은 부동산에 미친 여자가 훨씬 더 제 본캐에 가깝습니다. 네, 부동산에 미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다주택자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요, 30대인 제가 다주택자가 된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 여자는 왜 부동산에 미쳤을까? 저 30대 여자가 왜, 네. 제가 부동산에 미쳤었던 이유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20대에 아나운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을 하고 막 이러면서, 회사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다 아시죠?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끝이 안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이 노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노예이고 싶지 않다. 자유를 찾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독립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돈이 있으면 사실 내가 누군가의 노예일 필요도 없고 출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부동산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고 실행하고 내 집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나는 서울에 내 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나는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여자가 부동산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와서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제가 다주택자잖아요. 그러면은 물어보죠. 부럽다. 아니, 30대고, 그리고 결혼도 안 했는데, 다주택자야? 좋겠다. 뭐,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제가 이 말을 하면요. 그냥 다들 부러워하세요. 솔직히. 근데, 가족들은 알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가족들은 늘 말하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저랑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합니다. 난 너처럼 못 산다. 네. 네. 월화수목금토일 일했습니다. 그냥 거의 뭐 3D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았고요. 남들이 놀 때 안 놀았고, 먹을 때 안 먹었고, 또 진짜 열심히 일했고, 또 재테크했고, 막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재산을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제 이 두 손으로 진짜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요, 뭐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뒤에서 저의 노력들 눈물 납니다. 가끔 약간 임장 다니다가 지하철에서 찔끔 울어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차도 없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발로 BMW를 타고 버스, 메트로, 워크 걸어 다니면서 막 임장을 다니는데 진짜 가끔 막 되게 슬프고 외롭고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돌이켜보면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 있으세요. 물론 그렇지 않은 워라밸을 추구한 사람들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도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의 투자 비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믿음? 난 반드시 성공할 거야. 성공해내고 말 거야. 나는 이 부동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난 투자에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임장을 몇 번이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한두 군데만 안 돌아봐요. 그 지역 싹 돌아봐요. 제가 부동산 투자 계속하고 입지 분석하고 네, 중개사분들과 계속 얘기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발품, 손품 팔아가면서 몇 날 며칠이고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근데 투자를 하기 전에는 신중하지만 저는 투자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또 과감합니다. 아, 우리 아빠가 깜짝깜짝 놀라세요. 저희 아빠가 이제 사업을 하시거든요. 사업하시면 되게 과감해하는 순간, 투자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가 넌 레전드다, 최고다 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냉철합니다. 모든 판단을 할 때 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냉철한 판단,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게 저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그게 저 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절박함? 내가 진짜 이거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에 투자에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고요. 뭐 제가 다주택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되게 이렇게 과감한 투자자라고 하는데 저 되게 보수적이에요. 투자하기 전에 진짜 한 반년씩 늙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마 투자해 보시는 분들, 저같이 보수적이게 투자하고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진짜 그 매수 하나 할 때마다 최고의 스트레스. 짱! 진짜 한 반년씩 늙고요. 다크서클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 정도로 어떤 판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제일 사실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저도 처음에는 다주택자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내가 살기 위해서 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눈이 뜨면서 뭐 아파트 그리고 이제 다른 물건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제가 사실 제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은 재개발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30대 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반드시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드머니가 많이 없는 사람들은 이 재개발 투자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작은 현금을 가지고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한데요. 분명히 돌아오는 값이 굉장히 큽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도 크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 하이 리스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지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이 투자를 하는데 오로지 그 순간은 나의 판단, 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철저한 입지 분석과 고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재개발 투자를 주로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될지 안 될지, 사업이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나 단지 같은 경우 빌라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곳, 예정지는 가격이 좀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지 투자 함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예정지 투자에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데요. 될 만한 곳에 앞으로
사업이 될 만하고 잘 될 곳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수의 영역인 거죠. 사실 저는 그걸 엄청 신중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남들이 진입 안 할 때, 그 가치가 아직 크지 않을 때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 남들이 진입하지 않을 때 내가 저평가 우량주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재개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전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시죠, 여러분?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딱딱딱딱 맞춰서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새 아파트가 딱 분양이 됐을 때 딱 그 모습만 보면 멋있죠. 당연히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와, 진짜 저게 저렇게 됐는데 내가 예전에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견디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된 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게 부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그게 인내의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자도 갚아야 되죠. 그리고 세입자들도 관리해야죠. 그리고 낡은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요, 작년에 진짜 좀 힘들었어요. 이게 재개발은 노후된 주택, 오래된 주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멀쩡할 리가 없죠. 그러면 세입자들의 모닝콜로 아침을 맞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이 전화 오죠. 저는 세입자 전화 올 때마다 너무 무서워요, 사실. 왜냐면 세입자가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집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 고치기 위해서는 다 그게 돈이잖아요. 뭐 갑자기 제가 뭐 어디서 돈이 나겠어요. 그런 공사비가 덜컥덜컥 들 때마다 너무 힘든데, 작년 겨울이죠. 재개발에서 겨울은 아주 취약합니다. 왜냐면 동파가 발생하잖아요. 빌라들이니까 이게 물이 수도관에서 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아직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딱 아침에 새해인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세입자분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야. 와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건물에서 물이 막 이렇게 솟구쳤습니다. 왜냐면 이게 동파가 되고 물이 풀리면서 이제 물이 막 위로 막 솟구치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해요.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한 사람들 이제 섭외해서 이제 공사하시는 업체 분들 해서 딱 수리를 했는데, 이제 수리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제 공사비 영수증을 딱 받죠. 그러면 이제 기가 막히죠. 일반 직장인들이 웬만한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정말. 그때 제가 한 8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그 앞에서는 이제 옥상에 이제 방수공사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한 400 얼마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5, 600이 도대체 수중에 어디서 나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면서 제가 돈을 쟁여뒀었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뭐 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 희생들, 그리고 그걸 견디고 참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팔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집을 팔고 손절매하는 순간, 네, 그 영광된 그 미래를 볼 수가 없죠. 네, 그 시간들, 그 인내의 시간들을 잘 버텨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세금 내야죠. 또 세입자분들 관리하면 뭐 들고 나는데 뭐 전세금 내주기도 하고, 아, 또 공실이 발생이 되면 머리 아픕니다. 진짜 막 흰머리 나요. 네, 뭐 그런 일들이 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시간을 견디겠다. 내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겠다, 갭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분들 모두가 어떤 부동산으로 내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남들과 다른 어떤 강력한 의지, 그런 헝그리 정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행할 때는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락장의 시간들, 그리고 인고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투자를 할 때 그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로소득이든 어떤 임대소득이든 사업소득을 벌어서 내가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잘 견뎌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편중이 돼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봤는데, 상위 1%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의 편중을 봤는데, 80%인가요? 그게 부동산에 다 자산이 몰려 있었어요. 그만큼 부동산은 돈이 몰리는 곳, 부자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부자들이 꼭 투자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기 위해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부동산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힘,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주택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남들과 다르게 노력했고요. 그 시간들을 견뎠고 또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믿는데요. 세상에 공짜 없다. 네. 절감합니다. 진짜. 돈과 관련된 거, 특히 뭐 부동산, 네. 그거는 세상에 공짜가 없죠.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런 강인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함부로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30대, 40대 분들이 저는 조금 더 일찍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돈 내가 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에 한 번이라도 진입해 본 사람, 그게 내 집이었건 투자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그 가치관의 차이, 실행의 차이, 그걸 보는 관점의 차이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요즘에 무주택자이신 분들과 또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자산의 격차도 이렇게 벌어졌고, 저는 그 관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다주택자들 막 욕하지만 다주택자 되고 싶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꼭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심지어 내가 직주근자, 회사 근처에 있는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공부하고 실행하고 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견디고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셀프 컨피던스, 자신감, 실행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다주택자로서의 저의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도 웃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이렇게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저는 제 40대 그리고 50대, 60대 제 노후가 기대되거든요. 누군가는 말하죠.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고. 네, 그럴지언정 저는 반드시 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한 시기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늙어서는 노예로 살고 싶진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싶고요. 내가 그냥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 내가 자주적으로 뭔가 내 거를 하는 삶, 그런 삶을 꿈꾸고 있는 30대 다주택자, 네, 투자자입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궁금하신 상황이나 그리고 또 이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 보고 있거든요. 같이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부동산에 미친 여자, 부동산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앞으로 미친 듯이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부미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동산에 미쳐보세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